자, 반갑습니다. 이제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원래 계속 얘기해줬던 게 뭐냐면은 어떤 모집단이 있어요. 거기서 이게 요만큼 우리가 표본을 추출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걸로 얘를 알고 싶었어. 그치?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건 뭐냐면은 표본 평균에서 이거의 평균을 구하고, 그죠? 뭐 이거의 분산을 구하고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랑은 이제 별개가 되는 겁니다. 자, 잘 봐야 돼. 이전까지 배웠던 거는 표본 평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고 배웠어.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해서 뭐 여러 개 있다고 배웠죠. 이것들을 확률 변수로 해서 구한 것들이 이런 거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표본을 여러 개 다 뽑은 걸 계산한 거야,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부터는 요거 하나를 기준으로 한번 배워보고 그거를 또 확장시켜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뭐냐면은 진짜로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표본을 몇 개 뽑아야 돼. 딱 하나만 뽑아서 개로 추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배운 거는 그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 있다. 요런 걸 배운 거예요. 그쵸? 그게 얘네를 따라간다. 를 배운 거고 지금 우리가 할 거는 표본을 딱 하나 뽑았을 때 걔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로 어떻게 전체를 추정할 수 있니? 요런 걸로 갈 겁니다. 알겠죠? 추정. 이런 말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자, 여기서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냥 문제를 푸는 거에 생각을 하지 말고 한번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자,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말하는 것을 추정이라고 한다. 보면은 표본이 x1, x2, xn까지 이 모든 것들이 있죠? 그쵸? 이렇게 있는 거. 이게 한 개야, 한 개. 표본이 한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표본의 크기가 n인 겁니다. 크기가 n. 그쵸? 그래서 한 개에 대한 표본 평균을 구하고 그거에 대한 표본 분산을 구하고 그걸로 모집단을 추정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게 표본이 하나, 또 두 번째 표본, 세 번째 표본을 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구했던 거예요. 오케이? 좀 이해되죠? 오케이. 자, 모평균의 신뢰 구간과 신뢰도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이게 좀 처음에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먼저 큰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해주면은 우리가 어떤 모집단에서 표본을 많이 뽑아요. 그 표본을 선생님이 x바1, x바2, x바3 해서 x바n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얘로 우리가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얘로 뭘 추측하는 거냐면은 m을 추측할 거예요. 알겠지? 하나 뽑은 걸로 m. 그럼 얘를 뽑았다면은 얘로 m을 추측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얘네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요만큼의 하나 표본을 만들었고 얘로 추측을 할 거야. 알겠지? 근데 이게 맞을 확률이 95%냐 99%냐로 가는 게 신뢰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따 얘기해 줄게요. 간단하게는 얘를 뽑았어. 그치? 근데 얘가 이 m에 될 확률이 95%, 99%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정확한 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되나요? 오케이. 근데 이 평균을 뽑았을 때,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이 생깁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렇게 있을 때요. 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구간이 0.95, 즉 95%, 신뢰도가 95%라는 거는, 그쵸? 0.95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m을 기준으로 여기 이만큼이
0.95가 될 때를 우리가 0.95, 95%의 신뢰 구간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오케이. 우선 들어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요거에 대해서 모평균에 대해서 이 신뢰 구간이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 요것도 좀 보세요. 이따 설명해 줄게. 이게 1.96 여기서 1.96까지 가면은 여기가 딱 0.475 여기도 마이너스 1.96까지 가면은 0.475 해서 두 개 더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요걸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Z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충분히 할만합니다. Z로 따라가면은 Z가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있다면 0.95의 확률을 가질 수 있어 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0.96의 95. 그렇지? 근데 이 Z를 우리가 표본 평균으로 구하는 걸 해봤단 말이야. 그렇죠? Z는 여기 여기서 시가 안 나오고 있는데 뒤에서 증명이 나오는데 원래 어떻게 바꾸냐면은 표본 평균에서 평균을 빼고 뭐 해줘요? 자, 복습 한번 하고 갈까요? 온 김에. 자, 이거는 그대로 V, 이거는 N분의, 그쵸? 시그마 제곱, 그다음 시그마는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우리는 얘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나눠줬었습니다. 기억나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다 줍니다.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분의 X 마이너스 M 하고 1.96 해서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0.95라는 확률을 가지는 표본 평균을, 그쵸? 표본 평균을, 자, 요렇게 식을 바꿔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를 이렇게 표본 평균에 따른 걸로 바꿔주고, 그쵸? 양변에 또 얘를 곱해주면은, 자, 지워보면은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표본 평균 마이너스 M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맞아요?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요거를 빼줄게요. 빼기 이렇게, 빼기 이렇게. 표본 평균 복습한 거니까 지우겠습니다.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없어지겠죠. 근데 마이너스 m이니까 우리가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m 방향이 바뀌게 돼요. 이렇게. 그쵸? 그럼 얘는 x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얘도 더하기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잘 봐봐. 뭐로 간 거냐면은 이 정규 분포가 0.95를 가지는 이만큼의 것을 뭐로 바꾼 거냐면은 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을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쵸?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신뢰 구간. 오케이? 그래서 이 평균이라는 애는 여기에서 여기 사이까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기는 왜 소문자로 씁니까? 여기는 대문자로 썼잖아요. 잘 봐봐 얘들아. 이 표본 평균이라는 거는 하나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게 있죠. 그쵸? 그래서 이 중에 하나, 표본을 하나 뽑은 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소문자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써주면은 그 하나를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이해돼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균을 하나 뽑았을 때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자, 여기까지는 이제 식으로 만들어낸 거고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개념을 좀 잡아줄게요.
여기 뒤에도 나오는데, 자, 뒤에 한번 보고 합시다. 여기 뒤에, 여기 밑에 보면은, 요런 그림이 있어요. 그치? 자, 저 M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을 때란 말이야. 그럼 이게 어떤 한 개의, 이걸로 하자. 한 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치? 한 개의 표본을 뽑았어. 그럼 그거에 대한 신뢰 구간이 이렇게 생기는 거야. 그쵸? 95%면은 요 길이랑 같은 요런 길이가 생기는 거야. 알겠나요? 근데 두 번째 표본을 뽑았어. 걔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세 번째를 뽑았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거야. 네 번째를 뽑았어.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봐봐. 하나당 신뢰 구간이 있는 건데 얘는 우리가 표준화 시켜서 나타낸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두 개 뽑았을 때, 세 개 뽑았을 때, 표본을 우리가 엄청 많이 뽑았을 때 이 모평균이 요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걸 신뢰도 95%라고 합니다. 미치겠다, 그죠? 자, 한 번 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거 구하는 거 우선은 더 생각하지 말고 X1이라는 애를 뽑았어, 표본을. 그럼 걔는 이만큼의 신뢰 구간을 가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우리가 원하는 이 표본으로 인해서 뭘 구한다 했어요? M을 구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갈 확률이 있겠죠. 그쵸? 이거. 근데 표본이 두 개 있어. 하나에서 95%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있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진짜 모평균이 들어갈 확률이 95%란 얘기야. 이해돼요? 자, 한번 보자. 자, 신뢰도 95%인 신뢰 구간의 의미. 표본 평균 값 소문자 X니까 하나란 얘기야, 하나. 하나를 얻었을 때 추출되는 표본에 따라 표본 평균이 달라지므로 신뢰 구간도 달라진다. 신뢰 구간이 원래는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고 내가 표본을 뽑았더니 얘는 요만큼이 신뢰 구간이야. 얘는 요만큼이 신뢰 구간이고 얘는 요만큼이 신뢰 구간, 얘는 요만큼이 신뢰 구간입니다. 알겠죠? 근데 이때 추출된 표본에 따라 신뢰 구간은 모평균을 포함하는 것과 포함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신뢰 구간이 이쯤 나왔어. 포함해. 여기는 포함을 안 해. 그쵸? 표본이 여기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보다 멀리 떨어진 것들로 만약에 표본이 뽑혔으면 안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신뢰도 95%란 오른쪽 그림과 같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진짜 여러 번 추출해서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을 반복할 때 구한 신뢰 구간 중 약 95%. 만약에 이걸 100개를 했다고 치면은 그 중에 95개는 요 M이라는 거를 자기의 신뢰 구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표본을 한 개 뽑았을 때 들어가는 거는 신뢰도가 아니야. 표본을 진짜 여러 개 뽑았어. 그 중에 이 M을 포함시키는 게 95%, 요 개수 중에 95%를 가지면 그게 신뢰도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각자 하나마다 계속 생기는 거야. 하나마다. 알겠죠? 하나마다. 그래서 여기 값이 바뀔 때마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M이라는 애가 들어갈 그 구간을 만들어줬다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원래는 요만큼을 대표해서 나타낸 것 뿐이고 대표해서 그게 엄청나게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어. 표본마다. 오케이?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여기 위에도 한번 읽어보면은 모평균의 신뢰 구간 정규분포를 따를 때 그쵸? 얘가 표준 정규분포에서 95% 1.96까지 가면은 0.475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마이너스 1.96 1.96까지 가면은 95%를 만들어내서 0.95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거를 실제 관측한 표본 평균과 그쵸? 요런 것들을 이렇게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평균이 M이 요 이상, 요거 이하일 확률이 95란 얘기다. 그게 이거랑 같은 말이야. 이 M이라는 게 그쵸?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라는 거는 같은 말로 우리가 모든 표본을 다 구하고 그걸 이렇게 놨을 때 M이라는 게 신뢰 구간에 들어가는 게 95%라는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m이 요 사이에 있을 확률이 95%, 그게 표본을 모든 걸 구했을 때 m이 요 실내 구간에 들어갈 확률이 95%란 말이랑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나요? 요거 이해가 돼야 돼. 안 되면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리고 내가 99%까지 높이고 싶어, 신뢰도를. 그럼 얘가 마이너스 2.58, 2.58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얘도 2.58, 2.58.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게, 선생님은 요거 부동호 바뀌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쪽이 큰 거, 이쪽이 작은 걸로 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쪽이 빼기, 이쪽이 더하기. 근데 이거 2.58이나 1.96은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알겠지? 그래서 외울 필요가 딱히 없고, 거기서 만약 2.6으로 해라 했는데 2.58로 하면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2.58로 한다? 그럼 신뢰도가 이렇게 늘어나겠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얘는 안 됐던데 들어와,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원래 95%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늘어나는 애들이 m을 가지게 되잖아. 그치? 즉 구간이 길어지게 되잖아. 그러니까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얘도 그럼 길이가 원래는 여기밖에 안 돼, 짧아서 안 됐어. 근데 얘가 99가 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는 포함하는 애가 되니까 신뢰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알겠죠? 오케이? 요거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정말 많은 표본을 구할 수 있어요. x3, x4 이렇게 정말 많은 표본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아이고 큰일 뺐다. 그 표본에 대한 신뢰 구간이 생겨. 그 신뢰 구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내가 어떤 표본을 뽑았을 때 이만큼의 구간이 요런 식으로 생깁니다. 요런 식. 그쵸? 그래서 이게 여기서 볼 때는 선생님이 x1, x2, x3를 기준으로 뻗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신뢰 구간을 구하는 거는 요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신뢰 구간의 길이만큼 우리가 얘를 담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얘의 신뢰 구간을 요만큼으로 담아낸다고 생각하면 돼. 요 길이가 그대로 얘가 가지고 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신뢰 구간이 얘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길이가 어차피 95% 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m으로 대한 식으로 나타내면은 요거 하나로 끝나버리고,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할 거면은 m은 여기 딱 가운데 하나 서 있고 많은 표본들이 이렇게 끌려놨을 때 이게 95%가 이 m을 포함한다가 이 말이랑 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하나에 대한 거, 이거는 정말 많은 것들. 여기가 늘 때마다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좋았습니다. 이렇게 신뢰 구간, 신뢰도라는 걸 따져봤고요.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나왔습니다. 정규분포 m 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이건 한 개 100일 때 신뢰 구간은, 자 봅시다 한번. 자, x바 빼기니까 표본 평균이 100이라고 해줬잖아요. 그럼 요거가 100이구나, 하나짜리가. 이렇게 알 수 있어서 100 마이너스 95%니까 1.96 곱하기 여기는 밑에는 요 크기가 100, 요건 거지. 루트 n분의 이렇게 위에 시그마, 그쵸? 10 해서 해주면 이렇게 신뢰 구간을 가지게 된다. 98.04에서 101.96까지 이 m이 있을 확률은 95%다라는 걸로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99%는 그걸 2.58로 바꾼 이 정도라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쓸 때 P, Z 절대값이 K보다 작거나 같다는 100분의 알파일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알파, 신뢰도 알파라는 건 95%면은 95 넣으면 0.95가 되고 99%가 되면은 0.99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P는 확률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Z니까 절대값 Z는 뭐야 사실은? 마이너스 K, Z, 아이고 K, 요런 뜻이지? 맞아요? 이게 잘 봐봐. 1.96 마이너스 1.96, K가 1.96이라면 알파가 95가 되는 거고요.
그쵸? 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는 표본을 정규 분포, 표준 정규 분포를 했을 때 0.95를 얘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요 식이에요, 여러분. 요 식을 간단하게 쓴 거야. 표본 평균 빼기 K가 1.96이냐 2.58이냐 구해서 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 하나만 별표 쳐놓읍시다. 모평균을 추정할 때 지금 우리가 표본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할 건데, 이때 모표준 편차에 모르는 경우가 있다. 안 나와. 얘네 줬잖아. 안 줬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근사적으로라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좀 알아놔야겠죠. 만약에 모표준 편차가 안 나오면은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3번 모평균의 실내 구간의 길이. 그러면은 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거는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란 말이야. 그치? 얘도 그럼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길이라는 거는, 잘 보세요. 나 1에서 4까지 구하고 싶어. 길이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돼. 4 빼기 1 이렇게. 그래서 얘도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줍니다. 누가 더 크냐? 얘가 더 크다. 누가 더 작냐? 얘가 더 작다 해서 빼주면은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빼기 표본 평균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해서 얘는 없어지고요. 얘가 더하기로 바뀌어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2개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길이니까, 그쵸? 부등식에서의 길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2.58 이렇게 99%면. 자, 참고에다가 별표 치고 좀 알아두세요. 자, 표본의 크기가 일정할 때라고 했습니다. 자, 식을 보면요. 이거 좀 지우고. 자, 2 곱하기 이거 없어지고, 그쵸? 요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이제 실내 구간의 길이에요. 그쵸? 이 길이가 있을 때, 자, 1번 크기가 일정해. n이 일정. n이 일정할 때 신뢰도가 높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길어지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 자, 여기가 사실은 1.96 해버리면은 안 되고 K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1.96이야, 2.58이야 안 하는 거고,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쵸? 그럼 자, 지금 변수가 몇 개 있냐면은 2개 있는 거야. K랑 루트 N이랑 여기 N 2개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N이 일정할 때 K가 올라가, L도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K가 내려가, L도 내려간다는 얘기입니다. 왜? 곱해져 있으니까. 그쵸? 신뢰도가 올라갈수록 실내 구간도 길어지고, 신뢰도가 낮아지면 구간도 짧아진다. 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이제 K가 일정. 자, N. 여기서는 크기가 커질수록, N이 커질수록 구간은 짧아집니다. 그쵸? 자, 실내 구간의 길이가 짧아집니다. 표본의 크기가 커지면. 왜? 분모에 있으니까. 그래서 N이 줄어들면은 이렇게 커진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식은 쉽지만 여기 이해하는 게 어려워요. 신뢰도 95%라는 거. 그래서 그 이해에 대한 거를 문제로 낼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개념 체크 봅시다.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이 8일 때 다음과 같은 신뢰도로 추정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하고 싹 다 줍니다. 그쵸? 그럼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뭐야? M에 대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저런 형태를 갖고 있다는 거. 여기서 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래서 K는 신뢰도로 나타내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여기서의 표본 평균은 8, 크기는 16, 표준 편차가 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모 표준 편차가 2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만 써보면 되는 거야. 여기, 그쵸? 이게 8이잖아. 그쵸? 그럼 8 빼기 1.96 곱하기 루트 16분의 시그마 2에서 m 8 더하기 1.96 곱하기 루트 16분의 2 이렇게 해서 나타내면 되고요. 이거는 1.96을 뭐로만 바꾸면 돼? 2.58로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사실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알겠죠? 하지만 이해하는 거야 좋다. 자, 2번 정규분포 m 3의 제곱이라고 했을 때 정규분포 모 평균 모 표준편차 시그마가 뭐다?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크기가 64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실내 구간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그냥 실내 구간의 길이는 이게 표본 평균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안 나와. 그래서 이것도 실내 구간의 길이는 뭐야? 2 곱하기 그쵸? 뭐가 돼요? 2 곱하기 K 곱하기 K는 여기서는 95%니까 1.96으로 한다고 알려줬고요. 그 다음에 루트 64분의 시그마 3 이렇게 곱하면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나오게 된다. 이것도 외우면 좋지만 이게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는 그럼 뭐야? L은 2 곱하기 2.58 곱하기 루트 6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예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모평균의 추정.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의 공 던지기 기록은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고요. 전국의 고등학교 야구 선수 중 100명을 이미 추출. 표본이 하나 나온 거야. 표본 하나. X바가 하나. 소문자로 나온 겁니다. 조사했더니 평균이 70, 표준 편차가 12였다. 이게 무슨 평균이야, 그러면? 표본 평균. 하나에 대한 표본 평균. 얘는 표본 표준 편차가 됩니다. 이때 모평균을 구하시오. 근데 우리가 원래 구할 때는 자, 식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좀 지우고 자, 한번 암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 실내 구간에 대한 식을 m을 기준으로 잡고 그렇죠? 이렇게 끌어내고 어떻게 쓰냐? 표본 평균 빼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더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외워져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1.96과 2.58을 둘 다 사용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뭐냐면은 우선 1번 k를 뭐로 쓸 거야? 1.96이야 2.58이야 혹은 다른 걸로 줬어 찾아야 되고요. 2번은 크기와 시그마를 찾아야 됩니다. 단 시그마가 없다 하면 표준 편차를 써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지금 뭐예요? 크기는 뭐야? 우선 실내도 95, 96은 정해졌고 2번 100명을 이미 추출했다니까 크기는 n입니다. n은 100입니다. 그쵸? 이때 평균이 70이래. 그럼 뭐야? 여기서 이걸 안 썼네. 3번 얘를 구해야 되죠? 얘가 뭐야? 70이래. 근데 얘가 뭐래? 안 보이네. 12. 지금 모 표준 편차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면 그때는 표본이 100 정도면 30보다 충분히 크니까 얘를 써라. 그래서 얘 대신에 얘를 써라 라고 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뭐 써줘요? 이거 70 써줘. 1.96 써줘. 루트 100 써줘. 시그마 12 써줘. 해서 하면은 이렇게 나오고 끝이란 얘기예요. 알겠죠? 그렇게 계산이 어렵지 않고 우선 식을 간단히 외워야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7번 모평균의 추정, 표본의 크기 구하기. 어느 가수원에서 수확하는 사과의 무게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20인 정규 분포. 그러면은 얘가 모 표준 편차라는 거를 힌트를 찾아냈고요. 이 과수원에서 수확한 사과 중 n개를 이미 추출하겠다.
그러면 크기가 뭐라는 얘기야? 몰라. 그냥 n이란 얘기야. 이때 평균이 300이었대. 그럼 얘는 뭐예요? 이거란 얘기지. 표본에 대한 평균이 300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문제 분석을 하면서 힌트를 다 잘 갖고 와야 됩니다. 이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가 이렇게 될 때 그 얘를 먼저 줬고 1.96 줬고, 그쵸? 그럼 우리가 찾아야 될 k 1.96으로 나왔고요. n 크기는 안 나왔고, 몰라. 시그마는 20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00으로 나왔습니다. 다 나왔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럼 시간 한번 써볼까요? 얘는 여기 위에다 한번 써보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얘 300 m 300 그쵸? 맞아요? 이렇게 하고 뭐야? k는 뭐야? 1.96 빼기 1.96 곱하기 얘도 1.96 아이고 자 더하기 크기는 n 안 나왔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는 20 얘도 루트 n분의 20 이렇게 했단 얘기야. 그때 290.2 309.8 얘가 309.8 얘가 290.2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문자 지금 n 하나 식 하나 계산하면 됩니다, 여러분. 계산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서 n이 16이 나와요.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들 찾아내면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봐야 되는데 요 4개 3개로 묶었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뭐 총 4개로 봐야 되는데 요 4개를 없는 게 뭔가, 여기는 지금 표본의 크기 구하기라고 나왔잖아. 말이 안 나왔을 때도 내가 나 이거 4개 중에 지금 n이 안 나왔네, 딴 거 다 아니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먼저 한번 인식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 오케이? 여기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요걸로 한번 풀어볼까? 되나?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20인데 여기서 여길 뺀 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길이라고 했잖아. 여기서 290.2를 빼주면은 6, 9, 1 196, 19.6 이거 먼저 10으로 나눠지고 이거 5 되고 4 되고 루트 n이 4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그럼 우리가 계산하는 게 좀 쉽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암기했다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이해하고 나서 하면은 사실 솔직히 말하면은 얘가 없어도 풀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뭐로? 이렇게 신뢰 구간으로. 알겠죠?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8번 모평균의 신뢰 구간의 길이. 자, 어느 대학 지원자 논술시험 점수가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니까 이거는 시그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평균이니까 표준 편차. 이 지원자 중 일부를 이미 추출하여 모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 이하가 되도록 표본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고 K는 1.96으로 주겠다. 그럼 지금 이거잖아. K는 1.96으로 주겠다는 얘기야. 그치? K는 1.96으로 줬습니다. 2 곱하기 1.96 점을 다 잘못 찍었네. 곱하기 루트 n은 몰라. 근데 표준 편차가 10이래. 그쵸?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가 2.8보다 작으면 돼. 이거 끝이야. 이렇게. 이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계산하면 되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여기서 어려운 것들이 뭐였냐면은 개념이 좀 어려웠을 뿐이에요. 개념. 오케이? 이렇게 식까지 잘 알아두면은 좋겠습니다.